여러분, 지금 당장 침실로 가서 베개 냄새를 맡아보세요. 만약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은 매일 밤 독을 마시며 잠들고 있는 겁니다. 67세 박영희 님이 15년 동안 같은 베개를 베고 자다가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들으셨어요. 선생님, 제 폐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담배도 안 피우는데 폐가 이렇게 나빠져 있다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침실에 숨어있는 세 가지 살인자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가 공개한 이 충격적인 사실이 전 세계 216만 명을 경악시켰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50대 이상 10명 중 9명이 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내과 전문의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침실 속 물건 세 가지가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사의 조언이 담긴 영상은 무려 216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62세 김철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병원을 찾아가니 의사가 침실 환경부터 점검해 보라고 하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수면 습관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63세 이명희 님처럼 처음에는 새 베개가 불편해서 며칠 고생했는데 적응하고 나니까 목과 어깨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변화를 실천하는 도중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70세 강수님님의 경우 라텍스 베개로 바꿨는데 오히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해져서 메모리 폼으로 다시 바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침실 건강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보겠습니다. 연간 스케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침실 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는 겨울 동안 쌓인 먼지와 습기를 제거하고, 여름에는 높은 습도로 인한 곰팡이와 진드기 번식을 방지하고, 가을에는 건조한 공기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공기 건조와 환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64세 윤정자님은 계절별 관리법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봄에는 침구류를 모두 세탁하고 매트리스도 햇볕에 말려요. 여름에는 제습기를 틀고 환기를 자주 시켜요. 가을에는 가습기를 준비하고, 겨울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특히 신경 써요. 침실 건강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조명입니다. 너무 밝은 조명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침실에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전자기기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가능하면 침실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세요. 셋째, 식물입니다. 일부 식물은 밤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므로 침실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만약 식물을 두고 싶다면 산세베리아나 알로에처럼 밤에도 산소를 방출하는 식물을 선택하세요. 66세 최동수님은 산세베리아 2개를 침실에 두고 있는데 공기가 더 맑아진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우자나 자녀들이 이런 변화에 반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2세 박영구님의 지혜로운 해결법을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괜히 돈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실천해서 변화를 보여줬죠. 제가 밤에 콧꼬리도 줄고 아침에 기분도 좋아지니까 아내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단계적으로 가족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상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비용보다는 건강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효과를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교체하세요. 베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먼저 바꾸고, 매트리스는 세일 기간을 노려서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8세 임순례님은 백화점 세일 때 50% 할인받아서 매트리스를 샀어요. 몇 달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라고 하셨습니다. 중고 제품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매트리스나 베개는 위생상 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침구류에는 진먼지, 진드기나 세균이 이미 번식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유지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9세 홍길동님의 5년간의 경험담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달력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주 점검하고 있어요. 정기적인 점검이 핵심입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을 침실 건강의 날로 정해서 침구류 상태를 확인하고 환기를 시키고 필요한 청소를 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또한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전체적인 침실 환경을 재점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건강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 아침 컨디션, 알레르기, 증상 등을 간단히 기록해두면 어떤 변화가 효과적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65세 김순자님은 일기를 쓰면서 어떤 날 잠을 잘 잤는지, 어떤 변화가 도움이 됐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침실 건강 관리법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면 환경부터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침실이 건강의 보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밤 편안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건강한 침실, 건강한 수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바로 오늘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침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71세 서인영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몸이 훨씬 편해졌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환경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알레르기나 호흡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리 예방하고 관리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세요. 63세 정광수님은 아들 며느리에게도 이 방법들을 알려줬더니 손자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어요. 온 가족이 다 건강해지니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관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주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방법이 여러분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본인의 몸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수면과 활기찬 노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관리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80세에 시작해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베푸는 사랑과 관심에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침실로 가서 베개를 확인해 보세요. 방향제가 있다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보세요. 매트리스를 손으로 눌러보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의 많은 시니어분들이 함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침실에 어떤 위험한 물건들이 숨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오래된 베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베개를 언제 바꾸셨나요? 2년? 3년? 아니면 더 오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베개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큰 착각입니다. 미국 천식 알레르기 재단에서는 베개를 2년마다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흘리는 땀과 비듬, 그리고 공기 중의 먼지들이 베개 속으로 스며들어 진먼지 진드기의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진드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9세 이말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전 10년 넘게 같은 베개를 썼어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니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베개를 바꾸고 나서야 밤에 코막힘이 사라졌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천식을 앓는 어린이들이 매트리스와 베개 커버를 사용했을 때
천식 약물의 필요량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진먼지 진드기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호흡기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인공 방향제입니다. 혹시 침실에 디퓨저나 방향제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좋은 향기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보호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방향제의 86%에서 프탈레이트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향을 오래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교란과 관련이 있으며 여성 생식기계 손상, 선천적 결함, 정자수 감소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64세 정민호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침실에 예쁜 디퓨저를 놓고 매일 켜놨어요. 처음엔 향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후부터 자꾸 두통이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방향제 때문이었어요. 방향제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을 방출하는데 이 중 일부는 고농도에서 다양한 유형의 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침실 공간에서 밤새 이런 화학물질들을 흡입한다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세 번째는 7년 이상 사용한 오래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는 보통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사면 오래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건강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61세 조미경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5년 동안 같은 매트리스를 썼어요.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허리가 아프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새 매트리스로 바꾸고 나서야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래된 매트리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탄성을 잃어 우리 몸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척추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아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축적된 먼지, 진드기,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전문가들은 침실의 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모든 침구류를 일주일에 한 번씩 54.4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할 것을 조언합니다. 하지만 매트리스는 세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하루 8시간씩 계산하면 1년에 2,920시간, 10년이면 무려 29,200시간을 침실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공간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58세 한영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수면 공간은 소홀히 했네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운동과 영양만큼이나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침실 환경 조성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건강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베개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베개가 언제부터 건강에 해로워지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선 베개의 나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이 넘었다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65세 박정희 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베개를 산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자꾸 재채기가 나고 눈이 가려워서 확인해 보니 베개 속이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어요. 아마 여름에 습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베개 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먼저 베개를 반으로 접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미 탄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한 베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목이나 어깨에 통증이 생기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막힘이나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모든 침구류를 최소 54.4도의 뜨거운 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베개 자체는 세탁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베개를 선택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60세 김동진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 베개를 사러 갔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싼 걸로 샀는데 오히려 목이 더 아파졌어요. 베개 선택의 핵심은 수면 자세입니다.
옆으로 자는 분들은 어깨 높이만큼의 두꺼운 베개가 필요하고, 등을 대고 자는 분들은 중간 두께, 엎드려 자는 분들은 얇은 베개가 적합합니다. 재질로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베개를 추천합니다. 베개 커버도 중요합니다. 특수 제작된 방진 커버는 진먼지 진드기의 통과를 막아주면서도 통기성을 유지합니다. 이런 커버를 사용하면 베개의 수명도 늘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인공 방향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향기 없는 침실에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63세 서명자 님도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방향제를 써왔는데 갑자기 끊으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니까 참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공 방향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대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환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침실의 공기질이 크게 개선됩니다. 천연 방향제로는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를 말려서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 허브들은 은은한 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66세 최순옥님은 이렇게 하고 계세요. 라벤더 말린 것을 베개 밑에 넣어두니까 향도 좋고 잠도 더 잘 와요. 화학 방향제 쓸 때보다 훨씬 좋아요. 또 다른 방법은 숯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참숯이나 대나무 숯을 침실 한 구석에 두면 자연스럽게 습기와 냄새를 흡수해줍니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싶다면 디퓨저보다는 티슈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 향을 맡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컬럼비아 대학 의료진에 따르면 방향제가 호르몬 균형에 영향을 미쳐 생식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프탈레이트, 알데히드, 1,4-디클로로벤젠 등의 성분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57세 이광수님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전에는 강한 향의 방향제를 매일 사용했는데 끊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목이 칼칼한 증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 때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세 번째 문제인 오래된 매트리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매트리스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 비용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69세 김영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2년 된 매트리스 때문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비를 수십만 원씩 썼어요. 새 매트리스 값보다 더 많이 나갔더라고요. 매트리스 교체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트리스 표면을 눌러보세요. 눌린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예 들어간 자국이 남아있다면 교체 시기입니다. 또한 매트리스에 누웠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변형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냄새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아무리 세탁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내부에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2세 조영희님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매트리스에서 계속 이상한 냄새가 나서 확인해보니 진드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알레르기 검사 결과도 진먼지 진드기 수치가 최고 단계였고요. 새 매트리스를 선택할 때는 소재가 중요합니다. 라텍스나 메모리 폼 매트리스는 진먼지 진드기가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통기성이 좋아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합니다. 스프링 매트리스를 선택한다면 포켓 스프링 방식이 개별 지지력이 뛰어나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매트리스 관리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개월마다 앞뒤와 머리발 방향을 바꿔주면 한쪽으로만 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 커버를 씌우고 정기적으로 세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4세 박미경님은 이렇게 관리하고 계세요. 매트리스 보호 커버를 씌우고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해요. 그리고 햇볕 좋은 날에는 매트리스를 세워서 바람을 쐬어주죠. 이렇게 하니까 5년째 쓰고 있는데도 새 것 같아요. 침실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습도는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진먼지 진드기 번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습기를 사용하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침실 내 섬유 제품들도 점검해보세요. 두꺼운 커튼이나 카펫은 먼지와 진드기의 서식지가 됩니다. 가능하면 블라인드나 롤 스크린을 사용하고 바닥에는 카펫 대신 나무나 타일 같은 청소하기 쉬운 재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 조절도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진드기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61세 황금수님은 온도계를 침실에 두고 항상 20도 정도로 유지해요.
전기요금이 좀 나와도 건강을 생각하면 아깝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침실에 숨어있는 건강의 적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68세 이순자님께서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노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어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첫째 주에는 베개부터 점검해 보세요. 베개를 반으로 접어 보시고 냄새를 맡아 보시고 베개 커버를 벗겨서 얼룩이나 변색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2년이 넘었거나 위의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즉시 교체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 베개를 살 때는 앞서 말씀드린 수면 자세에 맞는 높이와 진먼지 진드기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주에는 방향제 사용을 중단하고 천연 대안으로 바꿔보세요. 급작스럽게 모든 방향제를 치우기보다는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라벤더나 로즈마리 같은 천연 허브로 대체해보세요. 65세 정미영님은 처음에는 향이 없어서 허전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공기가 더 맑게 느껴지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매트리스 상태를 점검해보세요. 매트리스를 손으로 눌러보고 누웠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지 확인해보세요. 7년 이상 사용했다면 교체를 고려하시고 당장 교체가 어렵다면 매트리스 토퍼를 사용해서 지지력을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주에는 전체적인 침실 환경을 점검해보세요. 습도계를 설치해서 습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습기나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하세요. 또한 침구류 세탁 스케줄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실천하면서 느끼게 될 변화들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59세 박철민님의 경험담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칼칼한 게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밤에 코막힘 때문에 깨는 일이 거의 사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비용 때문에 걱정하실 텐데 사실 건강 투자로 생각하면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61세 김영수님의 계산을 들어보세요. 새 베개 10만원, 매트리스 50만원에서 총 6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전에 알레르기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쓴 돈이 1년에 30만원은 됐거든요. 2년만 생각해도 본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 향상입니다. 67세 조혜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숙면이에요. 잠을 푹 자고 나니까 낮에 활력이 생기고 우울했던 기분도 좋아졌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예전보다 훨씬 즐겁게 놀아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